제2장 아동복지의 대상과 서비스의 분류를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째, 아동복지의 기본 전제입니다. 아동의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요소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동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제한되는 전제 조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안정입니다. 아동에게는 의식주의 문제가 심신의 발달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빈곤은 아동의 복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빈곤 아동은 영아의 사망과 사고,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환경, 질병 등으로 사망의 위험을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의 빈곤 개념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사회의 기회 등의 사회적인 여건 또는 자원의 결핍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안정된 부모와 가정입니다. 아동은 1차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정서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사회화의 기초를 형성하여야 합니다. 모든 아동에게 가정은 이상으로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가정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보건과 의료보험입니다. 아동복지의 기반은 아동의 보건에 달려 있으며 아동의 건강은 모체의 심신건강에도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육입니다. 모든 아동에게는 잠재력을 최대한 신장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적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중요한 생존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놀이와 문화입니다. 아동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욕구나 감성의 발산을 촉진하며 또 신체적인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모든 아동은 연소 노동이나 유해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특수 욕구를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적, 행동적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는 조기 발견과 함께 특수한 보호와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고 최소한의 제한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서비스의 욕구를 가진 아동과 가정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최소인 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덟 번째, 종교와 도덕입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4조의 아동의 사상이나 양심 및 종교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권리와 책임의 원칙입니다. 아동복지의 원칙에는 권리와 책임의 원칙이 있고 예방과 치료의 원칙이 있으며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보호와 개발적 기능의 원칙, 개별성과 통합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들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 권리와 책임입니다. 권리는 아동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의식주를 제공받아 생존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또한 의무는 아동은 어른의 긍정적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고 자신에게 부과되는 합리적 욕구를 받아들여 자신의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의 권리와 책임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고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합니다. 셋째, 국가와 사회의 책임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 유지와 아동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방 규정을 채택하고 광범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서 아동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방과 치료의 원칙입니다. 아동복지 사업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동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치료는 문제 발생 후에는 실시되는 사후 조치인 것입니다. 셋째,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입니다. 보편성의 원칙은 어떤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같은 종류의 사업을 동일한 수준에서 제공하는 것을 보편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별성 원칙은 빈곤 계층이나 특수한 욕구가 문제가 있는 아동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넷째, 보호와 개발적 기능의 원칙입니다. 아동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자력에 의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자신의 권익을 위한 행동을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최우선적인 보호와 구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별성과 통합성의
원칙입니다. 개별성은 아동복지의 실시의 전 과정에서 모든 개인적인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합성의 원칙은 아동 문제에 대처할 때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전문성의 원칙입니다. 방법론과 분야론에서 전문화가 더욱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 수준에서의 계속적인 교육과 수련, 강력한 제도적 보장이 수반되어야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크게 아동보호 체계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주가 국가이며 지자체는 가족, 지역사회와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동복지와 기타 서비스 시스템에 관한 아동과 가족의 복합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의 아동국에서는 제시한 아동보호 체계의 원칙을 성공적인 보호체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실행하는 것은 기관과 지역사회, 가족의 안정을 반영하고 아동과 청소년 가족의 안정과 영속성, 복지를 보장합니다. 첫째는 부채 간의 연합입니다. 각각의 공적, 사적, 신앙의 분야에서 아동과 가족 서비스 간에 종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된 힘에 근거한 보호입니다. 각각의 아동과 가족은 힘과 도전의 독특한 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전을 충족시키는 힘을 최적화하는 보호 플랜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유능성입니다. 행동, 태도, 정책, 구조와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가치와 원칙에 확정된 조합을 참조하는 것은 체계를 더 효과적으로 하며 문화를 초월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넷째, 가족과 청소년 관련입니다. 가족과 청소년에 관한 일에 있어서 가족과 전문가 사이에는 모든 차원에서 상호 존경과 유의미한 파트너십을 요구합니다. 다섯째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입니다. 아동과 가족에게 보호를 제공하고 지지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자원에 종사를 합니다. 여섯째, 책임입니다. 아동과 가족의 요구를 충당하는 데 있어서 보호의 효과적인 체계를 결정하려면 실천적, 조직적, 재정적인 결과를 계속적으로 사정하여야 합니다. 이제 아동복지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동복지 대상입니다. 보호 대상과 지원 대상 아동, 일반 아동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모든 아동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의 제정으로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경우나 기타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복지 대상을 도움이 필요한 요보호 아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및 그 밖의 보호자와 사별하였거나 보호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또는 보호자에게서 버림을 받아 그들에게 보호, 양육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4항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 아동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아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을 갖춰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지원대상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대상 아동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유형에 가정양육 아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취약 전 만 84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양육 아동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농업인 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 아동 수당 지원입니다. 만 18세 등록 장애인 아동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한부모 조손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체제성계비 130% 이하인 가구로서 아동 나이가 만 12세 미만인 아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년 소녀 가정 아동 대학생 입학금 지원의 유형입니다. 이는 소년 소녀 가정의 아동 또 대학 입학 예정자로서의 학비 지원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서 만 15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일반 아동 드림스타트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의 아동과 그 가족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셋째, 일반 아동입니다. 현재 심각한 문제나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는 아동으로서 현재 뚜렷한 문제가 있지 않아도 앞으로 다양한 환경과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요보호 아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의 대상은 모든 일반 아동인 것입니다. 일반 아동 복지 서비스는 아동이 특별한 문제나 장애가 없어도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실시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둘째, 아동복지 대상의 분류입니다. 특별한 문제나 욕구가 있는 아동의 대상으로 양육 환경상의 문제,
빈곤 가정의 아동이라든가 결식 아동이라든가 또 결손 가정 아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문제가 요구되는 아동은 장애 아동입니다. 신체적, 정서적, 정신장애의 아동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입니다. 이는 가출이나 비행아들 아동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와 방임, 유기, 위혼모의 아동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아동은 일반 아동과 근로 아동, 농어촌 아동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복지 서비스의 분류입니다. 아동복지의 유형을 서비스의 기능과 서비스 제공 장소로 분류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의 장소에 따른 분류로 가정 내 복지 서비스를 둘 수 있습니다. 아동이 다른 가족 구성과 함께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가정 외의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을 떠나서 시설이나 다른 가정에 거주하면서 양육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가정 외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둘째는 서비스 기능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첫째, 지지적 서비스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서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 대리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은 가족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 서비스는 가족 중심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리적인 서비스는 성격상 가정보다 아동을 더 중요시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첫째, 지지적인 서비스입니다. 지지적인 서비스는 부모와 아동, 청소년들이 그들 각자의 책임을 다하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지지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로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충적 서비스입니다. 보충적이란 보충의 또는 추가의 또는 임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적인 서비스는 부모의 역할의 일부를 보조하는 서비스로서 부모의 보호, 양육의 질이 부적절하거나 제약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가족 혹은 가족과 아동 모두에게 심리적 원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자원도 일부 제공합니다. 셋째, 대리적 서비스입니다. 대리적이란 치환에 내용되는 대리가 되는 이런 뜻으로 가정의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대리적 서비스는 아동이 처한 상황이 아동에게 불리하여 아동을 친부모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임시 또는 영구히 살게 하는 것을 대리적 서비스라고 합니다. 대리적 서비스에게는 제약이
가장 많은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가정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다른 환경이 구비되도록 준비하는 동안에 아동을 친가정의 외부에서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동에게 대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이유는 아동 학대 빈곤인 것입니다. 대리적인 서비스는 부모가 아닌 제3자가 부모 역할을 전부 떠맡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이혼 또는 심한 장애나 유기 등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해체되어 있는 아동이 다른 체계에 의해서 보호받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주요한 대리적 서비스로서 입양이라든가 또 가정 위탁 보호라든가 시설 보호 서비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좁은 의미로 아동 복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서비스의 기능에 따라서 지지적 서비스와 보충적인 서비스, 또 대리적인 서비스로 나눠진다고 하였습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모의 능력을 지지,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동 상담소라든가 가족 상담소,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부모 교육 서비스와 학대 방임 아동을 위한 서비스, 미혼모와 한부모를 위한 서비스 등이 지지적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충적인 서비스는 부적절하거나 제한된 부모의 보호를 보상하거나 아동이 받아야 할 보호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보충 서비스라든가 또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줘서 보충을 한다든가 부모의 부재중에 대응한 서비스, 또 보육 장애 아동, 비행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리적인 서비스는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서 부모의 보호를 부분 또는 전체를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는 입양 서비스, 가정 위탁 서비스와 시설 보호 서비스 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족 중심의 아동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중심 실천이란 초점의 단위로 실천 활동 영역 중심을 가족에 되다 두고 일하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인 것입니다.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 실천의 목적은 가족 간의 유대와 가족 기능의 향상을 통하여서 아동 문제를 예방하고 도모하고 또한 부모 역할 기능을 지원하여서 아동의 건전한 인격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도록 하며 변화하는 사회의 아동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동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중심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가족 기반 서비스, 가족 지원 서비스, 통합적 가족 지원 서비스 등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족 기반 서비스에는 가족 지원과 교육 서비스, 가족 중심 서비스, 집중 가족 중심 서비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기반 서비스에는 가족 자원 및 교육 서비스가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돕는 지역사회의 기반을 둔 서비스를 말합니다. 모든 아동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 중심 서비스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가진
가족에게 이러한 사례 관리라든가 상담과 치료, 교육, 기술 훈련, 또 권리 옹호와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적 가족 중심 서비스입니다. 위기에 처한 가족을 중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단기간 내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필요로 한 곳에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는 가족 지원 서비스입니다.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서비스에는 지지적인 서비스와 보호 서비스, 위탁 보호 서비스, 입양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지지적 서비스는 가족의 생활을 지지하고 강화하며 가족원의 건강한 발전을 중진합니다. 또한 보호 서비스는 부모의 자녀 양육에 미흡한 경우 아동이 학대와 방임으로 고통받는 가족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보호 서비스라고 합니다. 위탁 보호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의 최소한의 수준으로 수양하기 위한 어려운 가정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동을 다른 가정이나 그룹홈 또는 시설에 아동을 배치합니다. 넷째는 입양 서비스입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을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입양 서비스입니다. 셋째로는 통합적 가족 유지 서비스입니다. 통합적 가족 유지 서비스는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가족의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아동의 안전이 우선적이고 아동의 정서적인 연결과 가족의 욕구 및 감정을 사정하고 가족에 지원하며 아동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을 통합적 가족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비대면 수업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다 밝은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